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산 생태공원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걷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다산 생태공원은 한강 인근에 굉장히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다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다산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떠오르시죠? 예, 맞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호를 따라서 지은 생태공원입니다. 이 생태공원 옆에는 다산 정약용 생가가 있고요. 이제 유적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터넷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치면 인터넷에 잘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산 정약용 생가보다는 이 다산 생태공원을 어떻게 보면 무장의 걷기 걷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산 생태공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먼저 출발을 좀 합니다. 근데 여기가 평수는 아주 큰 편은 아니라서요. 약 한 2.0k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꼬불꼬불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어지는 대로 한번 우선 순위는 무장의 길이겠죠.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우측길로 좀 접어들겠습니다. 이곳 역시 수령이 오래된 꽤 괜찮은 나무들이 있고요. 원래 여기가 홍수로 유실됐다가 1982년인가요? 86년인가? 좀 자료를 찾아서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그때 이제 다시 복원 작업을 통해서 복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냥 생각 없이 걷기에 너무 좋은 길 같고요. 제가 여기를 온 게 가을에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선생님들 좀 많이 모시고 왔었던 곳이거든요.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래서 제가 좀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쪽은 이제 나가는 길 주차장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들리실려나 모르겠어요. 걸을 때마다 달그락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소리 들릴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날씨가 한 30도 돼요. 그래서 걸으면서 좀 시원하게 목을 좀 죽이려고 커피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음 움직이는 소리예요. 자, 이쪽으로는 주차장길이 그래서요. 별로 갈 길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생태 안내도 있고요. 이쪽 왼쪽 길로 접어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걷다가 아무 그늘에서나 쉼을 할 수 있고 시원해지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산책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참고사항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시간 그 여유에 따라서 코스를 조정해서 걸을 수 있고요. 연계해서 정약용 생가를 들러서 생가 구경 또는 그 이제 유적이랄까요? 그 유적을 좀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무래도 교육상으로 봐서는 근데 중고등학생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데크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 수가 있네요. 저도 한번 데크길 따라서 좀 걸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 연꽃이죠, 이게 연꽃. 연꽃이 이게 이제 7월이면 만개하는데, 연꽃 하면 이 서울 가까운 데서는 이제 양수리가 생각이 나죠. 뭐 이 양수리 못지않게 연꽃밭을 굉장히 크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꽃이 피면 장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월 산책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벌써 매미가 울어요. 6월인데.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를 그 반증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매미 소리를 듣고 있네요. 앞에 산도 되게 예쁘네요. 저게 무슨 산일까요? 제 소견 생각으로는 하남 쪽에 있는 검단산 그 북단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길게 아마 돌을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하면 저는 뭐 오늘 지금 시간이 넉넉하다라는 생각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접어 들어갔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무슨 별게 없고요. 다시 뭐 나갈 수 있는 외곽 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쪽은 자세히 뭐 인솔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 돌아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보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데크에서 나와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길로 접어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장마가 올 거고, 우리나라 장마 오면,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장마하면 비가 참 많이 지루하게 이게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장마하면 비보다는 뭐 무슨 필리핀의 스콜처럼 그래 쫙 왔다가 그치고 막 이렇기도 하고요. 장마하면,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마하면 다른 것보다는 좀 습하다. 제가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장마 언제서부터 언제야? 그러니까 뭐 24일, 5일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여 정도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되게 보면 습한 거죠. 되게 그 습도가 높아가지고 짜증이 나고 습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때 글쎄요, 좀 그 맑은 날 이런 가족들하고 돗자리 한 장 들고 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런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좀 쉼을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자, 그래서 다시 다리를 건넙니다.
옆에가 지금 바로 그 한강이 이제 양술에서 합쳐진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을 이루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으로는 팔당댐이 되는 거죠. 팔당댐이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뷰가 강과 공원 그리고 나무 숲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도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물의 정원 이상으로 굉장히 예쁘고 평일에 와서 그런지 제가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영상 찍는 날로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화요일인데 굉장히 이게 한가해요. 한가하고 눈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그늘이나 이런 건 꽤 많은데 벤치나 이런 의자 이런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제일 좋은 건 남의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건 돗자리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있긴 해요. 이렇게 있긴 한데 좀 많이 적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 가을길로 걸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너무 예쁩니다. 정약용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대표적 저서 목민심서가 생각나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경세유표,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재민아이에게 목민심서 정리해줘 그러니까 정리를 깔끔하게 간단하게 요약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해서 떠먹여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정리한 글을 가지고 또는 여기 와서 한번 정리해서 이 유적지와 함께 좀 그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명작들이랄까요? 그 시대의 부류의 그런 명작 또는 그 정말로 멋있는 그런 예술 또는 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살을 깎는 그 고통과 함께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글쎄 평생을 나서 이곳에서 또 한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곳에서 정약용 선생님은 인생을 마쳤다고 하니까요. 그렇긴 한데 그분이 이제 지은 저서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표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군주론이랄까요? 근데 그게 꼭 군주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라면 또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는 누구나 다 어느 단체든 이런 단체를 끌어가는 수장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이든 뭐 잠깐이든.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읽어볼 만한 아주 추천하는 제가 도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이쪽으로 오니까 의자가 좀 있네요. 아까 그 한적한 곳에는 좀 없는데 이쪽 메인으로 오니까 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덩굴에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 아마 물리학, 이과, 문과,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져 있다고, 전공 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정약용, 물리학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원성그 직조한 것들, 그리고 수원성그 지으면서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 유례없는 그 복원을 한 성인데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는, 그리고 그 기록물까지도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것을 보면 글쎄요, 시대에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글쎄요, 이렇게 좋은 풍경과 절경을 보고 자라서 그 감수성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아졌을까요? 왜 또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그 맹모 삼천지교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죽헌을 가봐도 굉장히 풍수가 좋거든요. 이게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어려서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정서적 발달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왜 정약용이었을까? 물론 시대가 선생님을 요구한 것도 있겠지만, 낭중지추라고 주머니에 있는 뾰족한 못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선생님은 실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산 생태공원을 걸으면서 해봅니다. 보는데 정말 또 이쪽 생태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유적 생가 또는 역사관 이렇게 쪽도 좀 돌아본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글쎄요, 이제 이쪽 길은 약간 좀 그늘이 좀 적긴 한데요. 글쎄요, 비포장 길임에도 휠체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데는 전혀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하고 걷기보다는 그냥 눈에 드리워진 풍경 자체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멋진 뷰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도 있네요. 더불어 함께 오신 분들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큰 길로 가는데 이렇게 오솔길처럼 옆에 또 작은 길들이 있으니까요. 길을 이렇게 오솔길처럼 걸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부 야자 매트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기가 이제 봄이면 꽃도 많이 피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라인을 쳐놨네요. 여기 수리중인지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없게 해놓고요. 여기서 여기는 뷰는 별론데 이렇게 너무 슝 하고 한강이 너무 멋있게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여기서 배 타면 좋겠다.
근데 아쉽게도 얘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아마 배를 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꽃 향기도 꽤 나요. 꽃들이 이제 더위에 지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쉴 수 있는 팔각 정도 보이고요. 그늘도 있고요. 그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양쪽을 다 찍고 싶어서 가운데를 걷고 있지만, 여러분은 뭐 어느 길을 선택해서 걸어도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새 식구들인가 봐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망대래요. 올라가 볼 수 있으면 접근성이 가능한지만 확인하고 올라가 볼 수 있으면 올라가 보죠.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전동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각도도 굉장히 완만합니다. 얼마 전에 갔던 물의 정원하고 많이 비교가 되네요. 방금 휠체어 밀고 올라오신 분들 계신 거 보니까 이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너무 좋아요. 뺑뺑 돌아서 중첩되지 않게 아까 그 산책길 코스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시끄럽네요. 달구락달구락.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아니, 경사가 너무 완만하고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내려가기에도 좋고 접근성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 왔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그 지붕, 아까 위에 올라갔었던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늘을 형성하고 있어서 잠깐 다리 쉼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계속 내려갑니다. 지나가서 얘기인데 여기다 의자를 좀 만들어 놨더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뭔가 좀 이렇게 아쉬운 걸 찾기 시작하면 계속 찾아지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불만을 계속 얘기하고 불만거리를 찾게 되면 한없이 그 거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면 또 감사가 감사의 조건을 만들고 감사가 감사한 일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선은 감사, 그 다음에 어려운 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잊어버릴 만한 곳에서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거 역시도 편의시설의 디테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책을 오디오북을 많이 읽거든요. 오디오북을 많이 읽고, 제가 저시력이다 보니까 오디오북을 많이 읽는데, 괜찮은 책 한 권 가져와서 산책을 하다가 예쁜 곳에 앉아서 물멍을 때리면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멋진 식구와 멋진 글귀를 읽다가 갈 수 있다면 정말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이제 방법을 찾아서 독서를 하지만, 예전에 제일 부러웠던 게 전철 탔을 때 신문 읽는 분들하고 손에 책을 들고 책장을 넘기면서 책을 읽는 분들이 참 부러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다 돼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책을 그 텍스트 파일로 해서 그걸 TTS로 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결은 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작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글쎄 작은 차이일까?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부러웠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조금 보이는 눈 저시력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당사자로서 걷기 좋은 길을 찾아서 걸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내 축적된 경험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뭔가 지금 기록도 남겨놓을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무장의 걷기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글쎄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변, 우선 가까운 서울 주변, 내 주변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영상 편집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다른 유튜버들처럼 디테일하게 뭔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고 재밌다 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째 해서 막 걷다 보니까 주차장 그쪽으로 그냥 바로 나왔네요. 한 바퀴 더 돌아도 좋긴 한데 무조건 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 우측으로 보면 이쪽에 이제 종약용 생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예전에 보면 여기가 찻집도 하나 없었던 곳이거든요. 제가 옛날 일적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찻집마저도 제대로 없어서 옆에 조그마한 간이 포장마차 같이 생긴 데다가 커피를 팔고 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많이 좋아졌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들 나와서 여기서 한번 걷기
산책을 즐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그 가까운 전철역은 웅길산역이 있는데 웅길산역에서 도보로도 꽤 멀고요. 그 다음에 그 팔당역에서도 꽤 멉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지금 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은 이렇게 완비되어 있어서 좋고요. 대중교통 뭐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려서 간단하게 택시나 이걸 이용해서 이곳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갈 때는 택시를 부른다든가 걸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자전거를 탄다면 자전거로는 여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가 그 한강 자전거길에서 들어오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곳까지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코스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